네이버 광고라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품명에 키워드를 넣을 때, 그때도 활용하실 수 있고, 실제 광고를 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판다랭크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와 같은 다른 곳에서 키워드를 찾아보았다면, 원래 여기 안에서도 키워드를 찾아보시는 게 가능해요. 자, 여기 지금 검색 광고 사이트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키워드 광고라는 여기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연관 키워드를 여기다가 적어서 조회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파는 상품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적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단 호신봉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를 5개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적어서 조회를 해보는 거죠. 만약 한 개만 생각난다면 일단 한 개부터 적고 조회를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뽑아줘요. 예를 들어 그냥 호신봉이라고 해서 저것도 조회를 해보면 호신봉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과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했고 클릭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신봉이라고 한 거는 대략적으로 월간 검색으로 따지면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했네요. 11,300건에 PC 2,920건 하니까 13,000건 정도는 넘죠. 한 14,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단봉이라고 한 거는 이제 네, 엄청 많이 조회를 했네요. 그쵸? 그리고 월평균 클릭은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자체의 광고를 클릭한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월간 검색은 이제 네이버 사이트에다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한 게 얼마나 검색했느냐를 뜻하는 거라면 월평균 클릭수라는 건 네이버에 보면 파워링크 광고라든지 광고를 클릭한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광고를 많이 클릭해 봤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월평균 클릭률을 보시면 지금 호신봉 같은 경우는 PC에서는 좀 저조했어요. 0.26% 정도 클릭을 했다면 모바일에서는 1.44%로 요런 것들은 1%가 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치는 키워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거나 1%를 넘는 것들의 경우 일단 월간 검색 수가 많으면서도 월평균 클릭도 높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몇 개 이제 추려서 상품의 그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상품의 제목에다가 적어서 넣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좀 생뚱맞은 애가 하나 들어있네 여기는.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10건 미만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았고 월평균 클릭도 적은 그런 경우였던 것 같고, 모집단 자체가 이렇게 작은 거는 파이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검색을 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검색한 사람 중에서는 이제 살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에서 많이 찾지 않는 그런 키워드들은 배제하고, 가급적 월간 검색 수가 많으면서 월평균 클릭률로는 1%대거나 1%가 좀 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셔서 추출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신봉, 3단봉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저렇게 모바일 페이스북 네, 그러니까 월간 검색 수가 일단 높아야 되고 그 중에서 월평균 클릭률 퍼센트도 대략 1%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면 좋아요. 아니면 1% 가까이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요건 또 보니까 검색을 호신용 3단봉이라고 해서 제법 검색했네요. 제가 아까 3단 호신봉이라고 쳤을 땐 안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치는 것보다 호신용 3단봉으로 치는 게 사람들이 더 검색을 하는 거니까 약간 명칭을 좀 바꿔서 적겠죠. 요것도 괜찮죠? 신규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어떤가요? 예. 예, 거기 시험표에도 나오죠. 예. 근데 거기는 딱 그 키워드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관된 키워드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괜찮아요. 그래. 보시면 호신용품 같은 경우는 검색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광고를 클릭한 수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들어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진화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니까 광고를 눌러서 들어간 개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단봉 추천이라는 거 꽤 많아요. 그쵸? 검색도 많고 그리고 광고도 많이 눌러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뽑아서 보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몇몇 가지 키워드를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그러고 조회를 해보면은 이거와 관련된 더 자세한 키워드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이런 절차를 거쳐주시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들을 뽑을 수가 있으면서 그래도 양질의 키워드들을 출력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검색 광고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키워드 도구를 활용했을 때 내가 그 키워드의 제목이나 상세 페이지에 어떤 단어들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어요. 서로 이제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니까, 그죠? 자, 그런 목적으로 보시는 게 바로 키워드 도구예요. 제가 여기서 연관 키워드 중에 호신용 3단봉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추세를 보니까 2022년 8월 달에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7월에 확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주로 찾은 사람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나이대랑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찾았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왜 이 호신봉을 찾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파악을 해보시면은 그 분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제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시고 나서는 광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서 질문을 좀 받고 질문이 없다면 조금 쉬었다가 광고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네이버 광고 시스템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검색 광고 창에 상단에 보시면 광고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위에 이 파란색 글자를 누르셔도 돼요. 자, 여기는 네이버에서 내가 이제 광고를 만들어서 올릴 때 해당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 만들어도 현재는 그 비즈머니를 충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광고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간단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는 것에는 2가지 광고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광고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파워링크 유형과 쇼핑 검색 유형 이 2가지 광고를 많이 다루시게 되실 텐데요. 파워링크 광고라는 건 네이버의 통합 검색이나 네이버 내 외부의 다양한 영역의 텍스트나 사이트 링크를 노출하는 광고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구매자의 입장, 그러니까 일반 고객의 입장으로 뭔가를 찾고자 해요. 예를 들어 답례품을 찾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제 파워링크로 뭐 이렇게 뜨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파워링크 광고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만 뜨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밑으로 좀 내려보니까 비즈사이트라는 데서도 보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만약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러니까는 뷰라는 탭에 있는 블로그의 글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요. 이 글 안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짤막한 어떤 광고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일종의 파워링크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광고,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유형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파워링크 유형부터 오늘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캠페인 유형은 파워링크 유형을 선택하시고 하단으로 내려서 캠페인 이름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광고를 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캠페인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설정할 때 현재는 그냥 파워링크 1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이름은 내가 그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구분형 이름이에요. 이 광고 이름 자체가 고객한테 노출이 되는 건 아니니 내가 알아보기 쉽게 광고 이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연습용이라서 그냥 연습이라고 붙였고요. 하루 예산은 얼마를 드릴 것인지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하루 예산이란 하루 동안 이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금액은 한 클릭당 70원씩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예산은 얼마씩 드릴 것인지 일단 세팅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나는 하루에 10,000원씩 하겠다. 그럼 10,000원씩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경우죠. 어차피 비즈머니에 돈을 다 충전을 해 놓았을 때, 비즈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차피 광고는 나가게 되거든요. 광고가 이제 나오지 않게 되니까, 비즈머니에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예산을 곤등해서 배분할 거면 얼마까지 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하루 예산을 10만원을 줘볼게요. 그럼 10만원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고, 고급 옵션으로 가보면 이 광고를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작일과 종료 날짜가 있느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광고하겠다, 또는 27일까지 광고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시작일과 종료 일자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다 보니까 꾸준하게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로 해두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작일, 종료일을 제가 설정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저장하고 계속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캠페인을 설정했다면 이번엔 광고 그룹을 만들 건데요. 광고 그룹이라는 거는 그룹별로 타겟팅을 다르게 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광고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 광고에 맞는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연습이라고 해서 광고를 뿌리거나 아니면 아까 답례품을 찾는다면 답례품이라고 광고를 한다 했을 때 결혼식 답례품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거, 예를 들어 돌잔치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른 대상층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대상층에 따른 어떤 광고 그룹을 만든다 라고 할 때는 광고 그룹 만들기에서 설정을 한다 보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한 캠페인에 그렇게 타겟층을 다르게 해서 2개의 광고 그룹이나 3개의 광고 그룹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여기 광고 그룹의 이름은 역시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어떤 상품에 대한 거다. 예를 들어 국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컴퓨터 기초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오픈마켓 과정이 있고 SNS가 있잖아요. 다들 듣는 그 타겟층이나 내가 광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광고 그룹을 따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는 좀 되시죠? 광고 그룹 이름은 따로 세팅 안 하셔도 되니까 알아보실 수 있게만 적으시면 되겠고요. URL을 선택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 이렇게 URL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URL은 없을 거예요. 밑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URL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URL은 여러분들 스토어로 집어넣어서 확인할 거라서
스토어에 가서 로그인을 해서 저희 것도 광고해주세요. 네? 저희 것도 광고해야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 어쨌든 여기 몰로 가보시면은 요 몰에 이 주소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광고에 아까 여기였나요?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리고 URL 사용하시면 아까 사용돼서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URL 설정해 보시고 기본 입찰가. 자, 요거는 이제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광고마다, 그러니까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씩 들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직접 설정해 있는 70원 그대로 올릴 건데, 이렇게 올리면 아마 광고를 노출해도 거의 저 끝에 어딘가에 노출이 돼 있지 실제로 아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직접 설정으로 70원으로 그냥 놓고 나중에 가격대를 조절해서 맞추시는 게 좀 더 낫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자동 입찰 설정 베타라는 건 뭐냐면 광고를 하실 때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클릭당 키워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좀 큰 키워드는 막 거의 한 8,000원, 9,000원, 뭐 만원대 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큰 키워드로 만약 광고를 한다면 제일 높은 그 단가로 올라가니까 일단 상위 노출은 될 수 있겠지만 클릭 몇 번만 해도 당연히 다 소진이 돼버리니 광고가 내려가 버리거나 또는 내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은 안 하고 직접 설정하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에 내가 얼마 정도를 쓸 것이냐의 예산을 설정하는 건데 설정하셔도 되고 설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갈게요. 제한 없음. 자, 밑에 고급 옵션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딱히 질문 없으셨을 거고 고급 옵션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거는 광고를 노출할 매체나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 노출할 매체를 내가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매체만이 아니라 파트너 매체가 있는데 파트너 매체는 내가 뿌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유형으로 잡지 않고 개별로 해가지고 내가 노출할 매체들만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럼 나는 네이버 통합 검색에는 노출이 됐으면 좋겠고, 검색 탭 또는 모바일에, 쇼핑에, 네이버 쇼핑 모바일에,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도 일부 나왔으면 좋겠고 밴드에도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서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포스트는 별로 안 쓸 거니까 지식인에는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광고를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직접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생뚱맞게요. 막 간호잡이나 가생이닷컴 이런 것들이 들어보셨어요? 얘네들이 파트너 매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모든 매체로 선택을 한다면 그런데 내 광고들이 뜨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될 확률은 별로 없겠죠. 그냥 눌러만 보겠죠. 그러면 돈이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거요? 아까 광고 관리자요. 모든 캠페인 들어왔어요? 캠페인 쪽이 아니라 그룹 쪽이에요. 그래서 캠페인을 넘어가셔서 보시면 광고 그룹 만들기 뜨거든요. 여기서 캠페인 등 체크하시고, 잠깐만요. 그 다음 이제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는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되긴 한데요. 우리 콘텐츠 매체가 뭐냐면 블로그나 이런데 하단에도 아까 파워링크라는 게 붙는다고 했죠. 거기에 전용 입찰가를 설정할 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어차피 전용 입찰가를 따로 설정 안 하면 그냥 기본 우리가 입찰한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예요. PC 쪽에 내가 더 치중할 거냐, 모바일에 더 치중할 거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 확장 베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설정한 키워드 외에 다른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에도 노출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내용 안에서라면 내가 키워드가 뜨게 하겠다, 내 광고가 뜨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만 뜨게 하겠다 한다면 일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이따가 세 번째 메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그의 이제 유사한 검색어들에도 같이 뜨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만약 뜨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 광고 그룹 내 키워드를 내가 꺼버렸다라고 하더라도 광고가 유의어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어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 키워드까지 잡는다라는 의미로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키워드로는 띄우고 싶지 않은데 라는 유의어에도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다면 쓸데없이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치로 선택하겠습니다. 소재 노출은 성과 기반 노출로 둘게요. 그대로 저장하고 계속하기. 그럼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광고 만들기의 키워드 소재, 비즈머니 충전하는 단계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비즈머니는 지금 충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한다고 해도 검토를 통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물론 광고비를 충전한다면 그때는 이제 광고가 노출되겠지만요. 유료 광고죠? 네, 유료예요, 이거는. 만원은 그보다 낫죠? 그거는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아이템에 따라서. 네, 아이템에 따라서도 다르고 키워드나 내가 선택한 그 사항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검색량에 따라. 그쵸, 검색량에 따라서도 다른데 예를 들어 키워드들마다 단가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큰 키워드, 뭐 아까 뭐 호신봉이나 뭐 이런 키워드로 들어가면 키워드의 단가가 꽤나 높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누가 클릭만 했다. 그러면 그 클릭당 단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빠져나가겠죠. 아, 내 광고비가 나가네. 그렇죠. 내 광고비가 나가죠. 기본 입찰가 이 파워링크의 클릭당 비용은 70원이 가장 기본적인 비용인데요. 거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돈은 77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키워드를 다 77원에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제가 아까 답례품이라고 쳤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8,000원에 올렸다면 얘가 한 7,900원, 얘가 뭐 7,800원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는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할 때 예를 들어 7,800원이면 7,800원의 부가세 10%까지 빠져나가니까 대략 한 8,000원, 그렇죠. 8,000원대가 또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7,800원에 780원,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8,000원대가 나가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키워드들마다 달라요. 답례품은 큰 키워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이제 세부 키워드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면 좀 가격대가 좀 낮아지겠죠. 네, 그렇게 키워드들 단가들이 좀 달라요. 자, 어쨌든 광고 그룹 만들기 다 하셨으면은 광고 만들기로 넘어와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 밑에 보시면 광고 그룹 기준 연관 키워드와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로 해서 키워드를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내 상품에 대해서 쳐보신 게 있죠. 그걸 적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호신봉이다 하고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호신봉, 상단봉, 월간 검색수 아까 검색했던 애들이 쫙 떠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고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얘네들을 쭉 넣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애들을 좀 넣잖아요. 그러면 이걸 많이 넣는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나온다가 아니고, 이건 뜨는 거는 다 떠요. 요런데 이제 뜰 거거든요. 어디에 몇 번째 위치에 뜨느냐가 이제 좀 다를 뿐이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눌렀을 때, 클릭해서 그거 거를 보았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를 많이 골랐다고 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네, 저거 그거겠네요. 그 모집은 설정에서 이렇게 팔이 네 아마도. 그래서 뭐 호신 스프레이는 엄청 차지해요 진짜. 네, 뭐 대략적으로.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목을 여기서 설정을 할 건데, 아까 예를 들어서 다시 요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답례품 대표기업 뭐 도메토피아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옆에 쭉 적혀 있잖아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제목이고, 얘네들이 이제 제목에 부연 설명을 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제목을, 지금 아까 호신봉 찾았으니까 저도 호신봉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호신봉, 뭐 룰렛 돌리면 뭐 3단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얘네들이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적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위에 뜨는 게 바로 제목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설명은 우리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 밑에 뜨는 얘네들이 바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면, 여기 지금 보면은 15, 14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제목은 총 15자까지 넣을 수가 되어 있고요. 설명은 45자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가 25자 또는 14자 정도 적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시 URL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까 넣었던 그 페이지 자체, 그 홈페이지 자체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 실제 연결 URL은 내가 여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호식용품을 실제 눌렀을 때 사로 넘어가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 여기도 보면은 제가 여기 있는 뭐 hdsmil.kr이란 사이트를 눌러보면은 그 사이트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딱 그 호신봉 파는 대로 딱 들어가지죠. 이렇게 넘어가지게 해주는 걸 랜딩 페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몰에 이 상품이 지금 선전하고자 하는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의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 연결 URL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바일도 똑같겠죠? 그리고 뭐 특별히 검수할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 비즈머니를 충전한 후에 광고 만들기라면 실제 이제 광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광고는 검수를 통해서 광고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기본 입찰가인 70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마 광고를 클릭하는 양은 많진 않을 거예요. 일단 그대로 닫기해서 올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는 소재 검토 중으로 뜨는데요. 지금 비즈머니 자체가 충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는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네, 충전해 놓으면은 이제 검토가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하고 이제 광고가 뿌려지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성비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괜찮진 않아요. 돈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드를 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아예 돈 낭비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약간 당연히 효과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거 광고를 한다고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요런 것까지는 좀 조금 그렇고 효율은 상대적으로 광고는 그렇게 효율이 많이 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광고를 일부러 눌러서 보시는 경우는 많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키워드로 조회해서 보죠. 그렇죠. 키워드로 조회해서 볼 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떴을 때 여기 위쪽에 있는 이런 거 눌러서 들어가서 사세요? 보통은 쇼핑에서 사거나 최저가로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고 다만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빠져나가죠. 그쵸? 저 사람 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은 몇 번 돈이 나가긴 했겠네요. 지금 제가 눌렀으니까. 선생님이 클릭했으니까 저 사람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만지는 이따 한번 보죠. 뭐. 이해했어. 좋은 게 클릭당 아니에요. 과금이니까요. 클릭당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뭐 70원하고 뭐 만원하고 이게 있는데 네네. 만원하면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예전보다 그러면 앞쪽에 뜬다, 뒤쪽에 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네이버가 다 먹는 거네 그죠? 예, 맞아요. 네이버가 다 먹는 거네. 예. 그래도 이제 몇개 팔리면 그래. 클릭하는 사람인데 혜택이 전혀 없는 거네 그죠? 클릭하는 사람은 뭐 클릭해서 상품 사는 거고, 아니 많은 거고. 클릭하면은 이제 판매자가 돈을 내지. 그렇죠. 아유. 비즈머니를 그래서 먼저 충전을 받아 놓잖아요. 돈 못 받을까봐. 그거 돈 냈다고 저렇게 상위에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게 비싸요? 당근마켓이 비싸요? 에? 당근마켓 광고비가 엄청 비싸요. 당근마켓도 비싸죠. 광고는 언제나 다 비싸요. 7인가 3일인가 슉 그냥 일단 만원 날라가는 16만 원 싼 거야. 대신에 가까운 것도. 당근이 비싼 거죠? 네. 아니요, 뭐 둘 다 비슷해요. 예. 네이버도 비쌀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얘가 지금 소재 검토 중이고, 물론 안 들어가지겠지만 좀 더 볼게요. 자, 여기 위쪽에 보니까 키워드, 확장, 제외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성별 연령대 제가 추가했던 타겟팅이니까 잠깐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키워드는요, 제가 넣었던 키워드들이에요. 3단봉, 뭐, 원 3단봉 쭉 있죠. 지금 저는 입찰가를 모두 70원으로 적어 놓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찰가가 얼마 정도여야 1등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라서 잠깐 제가 모두 선택을 한 후에 입찰가 변경을 해볼게요. 입찰가를 일괄로 변경할 건데 일단은 입찰가는 선택한 키워드의 입찰가를 모바일 한 검색 1위? 아니 2위 정도 해볼까요? 2위 정도의 입찰가로 변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그래도 낫네요. 420원, 650원, 980원, 290원, 금속탕지기는 1990원. 얘는 그래도 낫다. 휴대용 금속탕지기 1600원. 아, 하루가 아니라 한 번 클릭당. 그러니까 우리 한 번 클릭당 420원에 부가세 10%니까 그 정도가 대략 500원가량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막 과외 키워드다 이런 경우는 막 아까 얘기했듯이 7,000원, 8,000원 되고요. 막 그리고 막 이온 뭐 또는 비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는 진짜 더 비싸요. 진짜 10,000원 넘는 정도로 비싼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깨지는 거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사실. 그것만 블루만 보고 안 사면 판매자는 돈을 근데 여기 경비국 같은 게 980원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를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끄는 거예요. 아니 한 번 클릭하는데 980원이야? 980원에 부가세 10% 생각하면은 아니 손님이 한 번 클릭했죠. 980원을 판매자가 되네요? 한 번? 모바일 2위 정도 뜨는 게. 너무했다. 모바일 1위로 볼까요? 1위는 몇 등이냐? 1위는 이렇게 나오네요. 저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입찰가라 하는 거는 입찰할 텐데 그냥 입찰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게 있는데 좀 입찰가라고 써. 네, 맘대로 적는 게 입찰가인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용어가 잘못돼 이 말이죠. 제 말 용어가 잘못돼. 입찰가가 아니고 너무 시큰거 아니야? 여기
여기가 이게 뭐냐면 모바일 검색 1위 평균 입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떠 있는 지금 일단 노출되고 있는 애들이 입찰가가 1위가 얼마 정도에 노출되고 있느냐 이런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요걸 누른다고 해서 1위로 올려지는 건 아니고요. 이때 이제 각각 이제 그 입찰가를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냥 70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0원서부터 뭐 예를 들어 뭐 50원씩 10원씩 올려가면서 내 광고가 어느 위치에 뜨는지 보면서 조절해도 돼요. 그게 원래 정성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다가가려니까는 예, 좀 한참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바일 한 3위 정도 평균 입찰가나 아니면 PC에서 한 3위 정도로 뜨는 입찰가로 보겠다.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얼마 정도에 올리고 있는지가 보이죠? 예를 들어 3단봉 사용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정보 쪽에 좀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현재 설정이 저는 이거 이제 70원 기본가로 올린 거긴 한데 80원 정도면 일단은 한 3위 정도에 뜬다라고 하네요. 그쵸? PC랑 그러니까 PC 검색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단가들을 보고 마음에 들면 변경. 하고 싶은 거 키워드 검색해서 하지. 네. 저렇게 해서 사는 사람 근데 눌러서 보시는 분도 있고 사시는 분도 있긴 하니까요. 그럼 광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돈 내면서 뭐 그럼 단가가 이렇게 바뀌었죠? 예, 금속 탐지기 2,180원, 경비복은 2,600원. 네, 해보면은 한 검색단 비용이야? 예, 한 클릭당 뭐 트렌디야? 한 번 클릭할 때 앞서서 하면 예를 들어 2,600원이면 2,000명 클릭하면 돈 2,600원에다 플러스 260원을 더해야겠네요. 2,860원. 한 번 클릭당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안 사도 네? 그러니까 그 제한을 둔 거지. 돈을 다 네이버 부자예요. 네이버 부자입니다. 예, 아까 저 제한 없음 했는데 저기 안 나가 충전 안 해놨으니까 다요. 예, 어차피 돈 충당을 안 했기 때문에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라는 거였고요. 일단은 내가 여기서 이제 확장 제외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키워드들 제외하고 싶은 걸 집어넣으면은 걔네들은 이제 나오지 않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소재라는 부분 아까 입력했잖아요. 여기 뭐 소신봉 뭐 어쩌고 적었던 거, 거기에 좀 더 확장한 소재를 만들 거면 확장 소재를 만들 수 있어요. 확장 소재는 뭐 전화번호나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또는 추가 제목이나 추가 설명, 홍보 문구 등을 더 달 수가 있게 나오고요. 만약 추가 제목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달았던 제목 옆에 조금 더 대목을 더 달고 싶을 때 추가 제목이나 확장 소재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뭐지 유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네. 초창기 때 2019년 12월 달이랑 2020년 1월 2월 그때는 이거 돈 주고서 마스크 팔 때 네네. 한 클릭당 뭐 2,000원 나오고 900원 나오고 그때는 해도 되겠다. 네, 그쵸. 그쵸, 그때는 해도 되겠다. 그때는 가격도 만약에 이게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했지만 다른 것들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가격 링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슈 터졌다고 일단 충전해서 그때 소재에서는 파워링크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확장 소재로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타겟팅 탭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성별, 연령대, 요일, 시간대, 지역별로도 타겟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별을 남성들에게 노출을 하겠다. 그럼 남성으로 체크를 해서 노출을 광고를 여기만 노출하고 얘는 노출 제외를 하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 제외시키는 것도 되고 또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를 바꿔서 선택 연령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연령대에만 광고를 노출하겠다도 가능하시고, 또는 요일 시간대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요일 시간대를 내가 원하는 요일,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몇 시부터 몇 시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해당하는 시간대를 골라서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저 사진 이렇게 올려주시면 5,000원. 그리고 지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서 매장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매장까지 와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 타겟팅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광고가 노출되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타겟팅을 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이 옆에 보면은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광고를 하시게 되면 노출이 얼마나 일어났고 클릭은 얼마나 일어났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많이 광고하는 건 파워링크 광고도 파워링크 광고지만 쇼핑 검색 광고들을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호신봉이라고 적었을 때 쇼핑 검색 광고란 요 네이버 쇼핑에 뜨는 광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광고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이 다 광고예요. 이 광고는 쇼핑 검색 광고를 뜻해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요. 좀 내려서 보시면 4등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4등, 5등, 6등. 그럼 7등은 어디 있냐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네, 광고가 이렇게 사이사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7등, 8등, 9등. 또 한참 넘어가서 10등, 11등, 12등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아까 설명드렸던 파워링크 광고죠.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가 그냥 검색했을 때 그 위에만 있는 광고가 아니에요. 여기에만 있는 광고가 아니라 블로그도 보면 리뷰들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광고가 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쇼핑에서도 저 하단쯤에 광고가 붙기도 하죠. 그런 광고들이 모두 파워링크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하실 만은 해요. 그죠? 대신 이제 광고 비용이 꽤 많이 나가다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컨텐츠를 되게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클릭을 했을 때 진짜 확 끌려서 살 수 있게끔. 그렇지 않는다면 1등을 한번 보죠. 1등 광고요? 네, 1등. 얼마나 잘 하나? 이거 G마켓에서 광고했네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사업용 호신용 이건데, 예, 축하드립니다. 예, 보호 장비를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얻어 걸려라지 뭐, 그쵸? 전체적인 중공을 다 하네. 예, 아예 이렇게 이마트처럼 이거 예. 보면 옆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파는 거. 그러니까 아예 그 상품 페이지를 할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게 연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1등을 하면 얼마 줘야 되나요? 아까 호신봉이요? 아까 광고 호신봉이 얼마였지? 1등 나오는 것은 얼마 키워드. 이거는 아까 호신봉이었고, 이거 신림도 터졌을 때 했어야 돼. 지금 늦었어. 호신봉. 아까 입찰가 변경. 개별로 했네? 지금도 간단해. 개별 말고. 사연료 터졌을 때도 딱그 타이밍이 있잖아. 예를 들어 PC 1위 입찰가로 보면요, 호신봉은요 810원이네요. 한번 클릭돼. 얼마 안 하죠? 얼마나 이제 저거 얼마만 만들어 지금.
부탄지기 이거 어떻게 한 크리스탈 3,000원? 네, 비싸요. 광고가 싸지 않습니다. 안 되겠네요, 비싸니까. 왜요? 써야지. 아, 광고할 때? 아, 광고. 광고할 때는 좀 안 써야죠, 저거는. 클릭하면 네, 맞아요. 광고할 때는 애매하고, 그거 말고 내가 이제 키워드를 뭐, 예를 들어 상품명에다 집어넣겠다. 그땐 쓰면 괜찮죠. 데이터 폭탄 요금 나가는 거 똑같아요. 네, 돈 꽤 많이 나갈 거예요. 자, 광고 시스템에, 맞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 또한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요거 광고는 설명하다 보면 지금 시간이 8시 54분이라 지금 바로 설명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그럼 쇼핑 검색 광고 설명하고 그 옥션 G마켓 회원 가입하는 거 해볼게요. 예. 원래 제가 숙제로 내드리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같이 그냥 가입하시고 바꾸시고 하는 게 나을 거라,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거 수화 못해서 옵션이나 지마켓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뭐 한번 보는 거죠 뭐. 가입해야 되는 가입은 다 할 건데 어차피 개인 회원에서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해서 올리시는 거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아니 저게 1등이 보니까 한테 나는 게 아니고 마망이 많이 했어. 기업이네 기업. 기업이죠. 예, 그죠. 가입만 하는 얘기 전부. 가입하고 올리는 것도 할 거예요. 옥션 G마켓에도. 예. 앞으로 지금 5분 남긴 상황에. 아니 오늘은 어렵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가급적 쇼핑 검색까지 설명하려고는 했으나 오늘 설명했다간 시간 오버라서 일단 오늘은 내비두고 다음 시간에 쇼핑 검색을 1교시에 설명드리고 2교시에는 가입하는 거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사항 더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